박지원, 유시민의 극적 역전승했던 김문수, 이재명도 잡는다. 자,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 전에 DJ의 그 핵심 측근인 박지원, 그리고 노무현 때 장관을 했던 유시민에게 선거에서 역전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전승이 가능할 것이다. 차명진 전 의원이 오늘 그런 글을 SNS에 일단 올렸습니다. 이 제목이 그러니까 김문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내용인데, 김문수는 역전 전문가다. 차명진 전 의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김문수는 지지율이 이재명의 3분의 1 수준일 때 출발을 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통상적인 선거 문법으로 보면은 역전 불가능이 맞다. 그런데 차명진 본인은 기적이 실현될 것이라 장담한다. 김문수가 21대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장담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역전극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제가 김문수 전 의원이 소개한 것을 차명진 전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역전극을 소개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또 그 파악한 내용을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첫째로 김문수는 역전 전문가다. 역전. 1996년에 15대 총선에서 김문수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 3등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 개표 전날에도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가 개표 전날에 공표는 안 되지만은 여론조사는 계속 하죠. 각 캠프에서나. 그래서 개표 전날까지도 5%를 뒤지고 있었다. 김문수 당선은 15대 총선 최고의 사건이 됐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선거가 뭐냐 하면은 박지원 지금 국회의원이죠.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지역구도 다 호남 쪽인데,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 국회의원 도전을 했던 것이 바로 1996년 15대 총선입니다. 1996년이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김대중 정부의 핵심 실세, 바로 박지원입니다. 마지막 비서실장하고 그전에 문광부 장관하고 핵심 실세 때, 그전에 14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하다가 15대에 지역구를 하기 위해서 처음 간 곳이 경기도 부천 소사입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 그런데 거기서 그때 그 새정치 국민회의죠. 그 DJ의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으로 경기도 부천 소사에 이제 털을 잡으려고 간 거죠. 비례대표 한번 하다가 박지원 전 의원이. 그런데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한국당에서 나온 사람이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김문수. 박지원, 김문수가 그때 한번 맞붙었죠.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른바 넥타이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가 출신이죠.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넥타이가 아직도 어색하다, 이런 글을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거기에 맞붙기 위해서, 맞서기 위해서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 이런 책을 냈죠. 그래서 그때 정가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미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고, 김대중 정부의 핵심 측근이었으니까는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겠죠. 박지원이 정권으로부터. 그래서 초반에 계속 밀렸습니다. 김문수가. 차명진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3등이었다. 그 중간에 또 한 명 있었다. 개표 전날에도 박지원한테 5%를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김문수 후보가 39.2%, 박지원 후보가 37.3%, 간발의 차이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대역전승을 했죠. 그래서 그때 15대 총선 최고의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15대 총선은 그때 그 YS, DJ 양쪽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막 영입을 해서 경쟁을 했던 때죠.
그때 이제 박지원, 그 DJ는 박지원, OIS는 김문수를 내세우는데 처음에 일방적으로 뒤지다가 역전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전이 가능하다. 또 한 번의 역전에 대해서 차명진 전 의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아가서 2010년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다. 경기도지사 선거 내내 상대인 유시민이 앞섰다. 김문수는 신성했고 이때부터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김문수에게 역전은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나라당 그 소속인 이 김문수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이 유시민이 나왔는데 유시민이 초반에 넉넉하게 앞서다가 이것도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역전을 시켜서 경기도지사를 따냈죠. 그래서 그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진보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박지원에게 역전성을 거뒀고 또 한 번은 역시 진보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관까지 시켰던 유시민에게 역전성을 거뒀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역전을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초반 지지율 상승에서 엿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김문수 그 후보는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전열 정비를 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인물들을 발탁을 새로 했는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전 대표는 이 한덕수 전 총리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한덕수 전 그 총리와는 아직 뚜렷한 협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 핵심 역할을 했던 이정현 전 수석 대변인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저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지금 계속 이 일종의 딴지를 걸고 있죠.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는 그때 MBC를 바로 퇴사해서 홍준표 캠프로 갔었죠. 그 이성배 아나운서를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으로 또 영입을 해서 보강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정현 선대위원장은 처음에 그냥 평당원으로 내가 100일 정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호남에서 좀 호남에서 그 본인이 보수 정당으로 그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 득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상임 선대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십사 해서 그 이정현 위원장이 거기에 수락을 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호남표 공략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이 새로 됐고 여러 이제 특위도 만들었습니다. 경제민생특위 추경호 그 여러 가지 특위가 있고 호남 특위에는 또 한 사람 인요한 의원이 들어갔고 빅텐트 추진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영입을 위해서 거기에는 신성범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 김문수 그 후보도 대구 지역을 방문을 했죠. 그런데 오늘 대구 경북 선대위 그 출정식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그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을 하라고 계속 그 성화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당을 하라, 탈당을 하지 않으면 출당하라 이런 요구를 주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문수 후보는 탈당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탈당을 하라고 억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탈당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당도 책임 있는 것 아니냐. 그때 당 대표가 한동훈이었죠.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건 도리도 아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은 본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겠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탈당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책임이 당에도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지원하는 마치 전제 조건으로 건 게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라. 여기에 대해서 쏴붙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한동훈의 요구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을 오래 기간 같이 한 전 대표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은 없다. 한 전 대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만나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절연하라고 하는데, 아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은 한동훈 당신 아니냐는 이야기죠. 검사 시절부터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시켰고, 오늘의 이 한동훈이 있는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까지 인연이 없다. 그냥 장관으로 입각을 한 그것뿐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인지 만나서 일단 들어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자, 이렇게 받아 넘겼습니다.